자,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교과서 178쪽, 179쪽에 요거 주제활동만 간단히 그 자료 같이 확인하고 나머지 시간은 출석 체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관련해가지고 집에서 자습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회불평등의 해결 방안 토론 해가지고 자료 1번, 2번 같이 볼 건데 우리 사회불평등에는 뭐 경제적 불평등, 뭐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먼저 가 보면 자 무상보육 서비스라고 해서 0에서 5세 사이 취약점, 영아유아, 영유아 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이제 신청하면 여러 가지 그 가정, 그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서 소득 계층 상관없이 보육료나 이런 수당을 제공하는 서비스거든요. 무상보육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 가는 보편적 복지 원칙에 입각한 보육 정책.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편적 복지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그런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거였죠. 무슨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복지 혜택이 선택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뭐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런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낙인 효과가 따라다니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뭐 조금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봐 저런 혜택을 받는 거 보니 그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나 그런 거 상관없이 뭐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이런 복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보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해서 이런 첫 번째 보면 해양수산부 밑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고양시에 있던 것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거야. 고양시는 경기도에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밑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서울에 있던 것을 대구로 옮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밑에 보면 농촌진흥청의 농촌진흥청을 수원에 경기도 있던 거를 전북으로 옮기고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도로공사도 성남시에 있던 걸 경북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너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다. 자, 이것을 지방으로 지금 이전한다라는 건 이거는 무슨 불평등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거? 공간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토 균형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청 산하의 경찰대학도 용인시 경기도 있던 거를 충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정부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했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걸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관련해 가지고 1번 보면 가완화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근거가 뭔지 토의에서 써보라고 했는데 우리 같이 이제 그냥 같이 한번 써보면 일단 찬성하는 쪽 일단 가는 아까 뭐였냐면 그 보편적 복지 원칙에 입각한 보육 정책이었거든요. 0에서 5세 사이에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그 보육료를 지급했던 거. 자, 이걸 찬성하는 쪽에 이제 근거는 이렇게 계속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 장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출산 장려의 효과가 크다라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아까 우리 그 낙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런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말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선택적으로 주어져야지 이걸 다 지급하게 되면 국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돈이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는 게 아닌데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너무 재정 부담이 크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상으로 계속 대가 없이 돈을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벌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자립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근거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국가에서 주는 돈에 의지하게 되고 스스로 이렇게 경제적 독립을,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의지가 약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는 아까 우리 그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아까 그 자료였죠. 이걸 찬성하는 쪽은 국토가 고루고루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고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 너무 이런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모이게 되면 또 인구도 그에 따라 또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이 너무 과밀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수도권의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장점을 들 수 있어요. 과밀, 지나치게 막 이제 모이는 걸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쪽은 이렇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업무 추진에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여기 자료 다시 보면 무슨 다 모여 있어야 서로 이제 업무를 추진할 때 조금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뭐 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이거 보면은 한국도로공사는 경북에 가 있고 토지주택공사는 경남에 가 있고 진주에 있거든요. 있고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여기저기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할 때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라고 이제 반대하는 쪽의 얘기는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근무자 생활에 불편도 있을 수가 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을 다 거기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 근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게 되면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지방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옳지 못하다. 근무자 생활이 불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강하게 되는 거, 근거지를 이동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자료 2번을 보면 적극적 우대 조치 같이 볼게요. 적극적 우대 조치는 우리 뭐였죠? 그 사회적 약자들이 뭐 여성,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회의 평등을 얻지 못한다. 장애인들도 계속해서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채용 기회가 적고 여성들도 여러 가지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겪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슨 혜택을 주는 걸 우리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했죠. 대학 입시에서 누군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조금 특별한 대우를 받아 대학에 입학한 것을 알게 되면 저런 특별 전형만 없으면 기본 정원이 더 늘어나서 나도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 그 특별 전형 어디 갔냐? 특별 전형. 우리 대학에서 특별 전형 하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이런 거 있죠. 농어촌 특별 전형. 그리고 그거 있죠. 재외국민 특별 전형.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 이런 거 있거든요.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농어촌 지역에 사는 그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런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대도시보다는 뭐 여러 가지 뭐 사교육 기회도 적고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 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똑같이 그 경쟁을 하는 거는 조금 뭔가 옳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에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정원을 할당하는 걸 얘기하죠. 재외국민 특별전형 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우리 국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다시 귀국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국내에서 쭉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보다는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들만을 대상으로 또 이제 특별 전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아무래도 그 일반 학생들보다는 조금 이제 똑같이 경쟁을 하기에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별 전형.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경쟁률도 낮겠죠. 그들끼리 그 전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특별한데요. 이걸 적극적 우대 조치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별 전형만 없으면 기본 정원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원이 100명이다. 대학 정원이. 여기서 농어촌 특별전 5명, 재외국민 5명, 특수교육 대상 5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85명 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농어촌 그 뭐 특별전형 준비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특수교육 대상 특별전형자들은 그 학생들에 비해서 이 5명, 이 자리가 훨씬 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농어촌 특별 전형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10명이야. 그런데 자리는 5명이야. 그럼 경쟁률은 그 2대1이야. 2명 중에 1명은 그냥 붙을 수 있어.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여기 이제 85명 자리밖에 없는데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잖아요. 우리 거의 다 사실 일반 전형을 준비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1000명 뭐 너무 심한가? 예를 들어 뭐 800명이다. 그러면 뭐 10대 1이다. 전형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특별 전형이 없으면 이게 일반 기본 정원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경쟁률이 더 적어질 수 있는데 왜 이런 특별 전형을 마련을 하는 걸까?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 사이에. 그래서 기본 정원이 더 드러나서 나도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이런 제도가 대학 입시에만 있는 건 아니다. 공무원 채용 시에도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을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뽑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을 볼 때 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제도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회가 만들어낸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을 완화해주고자 하는 뜻에서 도입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제 일부 사람들은 왜 저런 걸 만들어서 내가 불리한 그 위치에 있어야 되지? 이런 이제 이건 역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우대 조치가 어떤 의도에서 도입이 된 건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이제 불만을 또 살 수도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번, 3번은 이게 또 토론하는 거라서 이거는 우리 자료를 이해한 걸로만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한 15분 정도 지났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자료만 확인하고 자, 출석 체크 꼭 해주고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각자 자, 시험 공부 집에서 하도록 합니다. 꼭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냥 널브러 있지 말고. 자, 수고했습니다.